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개편된 정보처리 실기에서만 공부하실 수 있는 C, 자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 시간입니다. 자, 자바 특강 시간인데요. 자, 최소한의 자바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자, C보다도 정말 최소한은 자바 시간에 어울리는 단어죠. 자, 여러분,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 수업 아닙니다.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C코드도 배우고, 자바 코드도 시험 문제에 언급은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자, 순서도 도형, 도해로만 개념적으로 진행 단계를 살펴봤던 알고리즘이 C나 자바라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로 명령어로 표현되니까 좀 더 단계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리즘의 과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짚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순서도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큰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고리즘, 순서도 기준으로 기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표현을 C, 자바로 했다. 아, 공부하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자 수업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바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이 코드를 자바라고 했을 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냥 C 코드의 약간의 자바의 문법 가미 정도고 실제 자바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코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개발자 수업 아닌 거 꼭 알고 계시고, 예, C 수업과 동일한 라인상에서 보시고 그래도 문법이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빈칸 문제요. 자, 그러면 저희는 챕터 1에 있는 교재 수업을 하는데요. 자, 섹션 8번째 자바 언어에 대한 이해 시간입니다. 자, C 언어에 대한 이해도 교재에 있었죠. 자, 거기에 7가지 사례 나왔는데요. 이번에서도 기출되었던 수준 기반으로 해서 자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C에서는 7개 나왔던 게 그래도 자바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C만도 충분한데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배우려고요. 그래서 2가지 코드를 더 사례적으로 추가를 해서 총 저희 9가지로 교재에 있는 자바 살펴볼 거예요. 자, 실기교재 섹션 1의 8번째 챕터에 있습니다. 자, C 언어는 7번째 챕터에 있었고요. 7개 보고요. 자바는 OP. 자, 우리 필기 때부터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죠? 객체지향의 개념. 자, 그래서 자, 모듈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함수로 충분하지 않아서 발전된 모습의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그쵸? 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 7가지. 그죠? 예, 크게는 C코드 7가지와 자바의 객체지향을 표현할 수 있는 객체지향 2개 코드가 추가가 된 사례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정말 최소한의 자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처리도 최소한의 자바를 평가하고 싶은 거지 자바가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분야의 코드를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C 수업 듣고 일로 넘어오신 분, 수강하시는 분들은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비교예요. C 대 자바입니다. 두 수. 10과 25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달라졌죠. C 코드가 자바 프로그래밍 코드로 바뀌었다. 자, 두 수를 입력은 안 받았네요. 정해졌어요. 10과 25라는 두 정수. 자, 더하면 결과 35가 나올 텐데 그걸 출력한대요. 자, 그러면 합도 구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는 해야 되고 변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C에서 사용되어 있었던 변수 관리 자료형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바 코드를 보게 되시겠죠? 자, 첫 번째 자바 값에 의한 함수 호출. 그쵸?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라는 용어, 그리고 데이터 타입, 표준 출력문, 패키지와 임포트 문과 주석, 자바에서의 주석 문법입니다. 저희는 이미 자바의 기본 부분 문법을 살펴보고 넘어왔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바 특강 들으세요. 자, 주석은 매우 중요하죠. 설명문. 자, 근데 우리 코드에서 단서가 될 만한 장황한 주석은 코드에 표현이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 수업 들으시고 공부할 때 코드 옆에, 명령어 옆에 주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C, 자바 모두 한 줄 주석은 슬래시고요.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아스트릭 설명 있고 아스트릭 슬래시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문서화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석이 더 있기는 해요. 자동 문서화 지원할 수 있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도큐먼트 만드는 걸 안 하니까 이렇게 한 줄 주석 많이 적어서 필기하시면 코드, 그죠? 직접적으로 여러분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특별히 데이터 타입 C와 동일합니다. C 동일. 표준 입출력도 자바는 하네요. 자, C에서는 함수였는데 여기서 메소드라고 해서 입력, 출력 중에 출력문 먼저 보실 거고요. 패키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바를 다 보지는 못해요. 지면상 그리고 평가하려는 알고리즘적인 부분이 주 포커스니까. 자, 패키지 표현은 저희 코드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죠? 예. 만약에 뭐 알고리즘에 관련된 용어로는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자, 단순한 코드 문제에서 패키지 표현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정보 처리가 아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패키지라는 큰 묶음, 코드 묶음이 있고 그 속에 클래스가 있고 그 속에 메소드가 있는 코드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래도 메인 메소드 내부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 문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래도 알고요. 제가 패키지 메소드 얘기했는데요. 실제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와 관련된 메소드도 있고 클래스와 관련된 변수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키지 속에는 클래스들이 있고요. 클래스에는 메소드와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 교재가 좀 설명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키워드가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요. 실제 저희가 10과 20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의 개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바 문법을 제대로 개발자 수준에서 그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C 언어, 필기 공부하실 때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기에서는 이렇게 코드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가 나와요. 그때 빈칸으로 단어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C에서는 없었는데 나오는 클래스, 반이죠. 묶음이라는 거죠. 여러 개를 규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객체 지향의 객체들이 있어요. 오브젝트들을 묶어놓은 게 클래스예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공학에서 정의할 때는 필기 공부할 때는 클래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객체들의 공통된 속성을 틀로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인스턴스와 실체를 만드는 걸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객체에는 뭐가 있어요? 애트리뷰트, 속성이 있고요. 메소드라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에 속하면 멤버 함수, 그렇죠? 걔를 메소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를 멤버 변수, 속성이 아까 멤버 변수, 클래스 속의 멤버 변수. 자, 이건 다른 언어에서는 주로 멤버 속에 있다 해서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 자바에서는 속성이란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그냥 기능이 아니고 이 속성과 관련된 기능 해서 메소드, 얘가 멤버이긴 한데 얘는 기능이다 해서 멤버 함수. 자, 이런 개념은 코드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몰라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패키지는 그냥 용어로 정리할게요.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클래스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얘기한다. 아, 더 큰 개념이군요. 유사한 클래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규모적으로는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 속에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객체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또는 클래스와 관련해서는 메소드와 관련해서는 멤버 변수인 속성과 관련해서는 작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걸 접근 한정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재에 퍼블릭 접근자가 먼저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퍼블릭 접근 한정자를 쓰면 모든 패키지 내를 클래스 접근 허용하겠다. 다른 클래스에서 내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 접근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호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용.
또는 허용하지 않겠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그쵸? 접근을 한정을 느슨하게 하는 퍼블릭, 공용 다 같이 쓴다라는 영어 단어죠. 그럴 땐 패키지가 퍼블릭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용할 수도 있죠. 공개를 하고. 그죠? 네. 그런데 나는 보호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호. 안전하게. 그죠? 네. 코드 보안. 잘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잘 관리한다는 객체지향 쪽 용어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은닉. 그쵸? 정보은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제한하죠? 퍼블릭은 활짝 여는 걸, 자, 잠깐 문 닫고 허락받아라 라고 해서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 내에 보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 내부만 오케이, 외부는 접근 금지하는 한정자가 여러분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자바에서는 정확하게 프로텍티드까지 3개의 한정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러분한테 개념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내의 속성을 나타내는 멤버 변수. 자, 다시 클래스에도 붙고요. 앞에 멤버 변수 앞에도 붙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소드의 앞에도 붙어요. 여기저기 많이 붙네요. 예.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보은닉, 그렇죠? 접근 제한을 하려고 하는 코드가 객체 지향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C 언어에는 이렇게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체계가 없었는데 객체 지향이 되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C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문법상에 뭔가 좀 구조가, 그렇죠? 예, 포함되어 있는 겹치는 구조가 많이 있겠죠? 자, 코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C 수업 듣고 자바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부분을 실제 이 교재 공부할 때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C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니까. 자,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 코드에서도 우리는 두 수를 합해 봤고요. 자바 코드에서 한 번 더 알고리즘 복습한다. 이게 정확한 이 강의 수강의 목적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은 거 왜 들으세요? 그렇죠? 답답하죠. 자, 많이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전공이 아니실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전공이라 그래도 C 개발자와 자바 개발자가 다 다릅니다. 알죠? 그렇죠? 네. 내가 자바 개발을 해도 C 코드가 낯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큰 차이는 C는 구조적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함수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함수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자, 그럼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함수 중심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는 함수 여러 개 표현은 잘 안 될 거다. 자, 그러면 자바도 뭘 여러 개 가지고 있겠죠?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단위를 패키지라고 보기도 하지만 자, 클래스들을 모아놨다. 자료 중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차이예요. 큰 차이. 자, 그래서 자, 함수 나오기 시작한 게 메인 함수, 그리고 그 밖에 함수 있지만 함수 메인입니다. 메인 함수. 자,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클래스, 그쵸? 예. 1번 코드는 뭐가 달라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클래스인 거 보이시죠? 아, 클래스가 덩어리, 블럭 구조를 크게 감싸고 있구나. 자, C 언어는 메인 코드가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당연히 문법상에 퍼블릭 한정자, 접근 제한자 있어서 이 이그잼 1 클래스는 외부, 그쵸? 내부던 여러 개의 패키지와 클래스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자, 얘는 클래스가 있고 자, 이 클래스 중에서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클래스 안에 여기서부터 열고 닫는 거 볼까요? 구조 먼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덩어리? 코드 덩어리가 자, 함수처럼 메인 열고 닫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메소드예요. 자, C 언어에서는 이 부분을 뭐예요? 메인 함수
라고 했지만 역시나 함수처럼 호출됩니다. 그런데 클래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 클래스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부터 이 클래스는 실행을 자동으로 하겠죠. 찾아서. 그쵸? 자, 메인 안에 있는 인수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메인 내부의 코드가 주로 이용이 되고요. 특별히 외부에서 나오는 이 인수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똑같죠. 자, 처음에 들어오면 뭐예요? 변수 계획. 순서도랑 똑같죠? 자, C 언어에서 나와 있는 인트, 정수 변수 3개 만드는 거 자바에서도 똑같죠. 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똑같으니까 10 더하기 24, 25 했을 때 10 저장할 A. 그죠? B, 25 저장할 공간 만드는 거죠. 인트로. 그쵸? 자, 그러면 그 내부에서 뭐예요? 처리하죠. 자, 처리를 하는데, 자, 10과 20 배정하는 부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A에는 10이 들어가고, B에는 25가 들어가고, 연산자, 덧셈 연산자 있고, 대입이 돼서 2개를 더해서 썸의 기억을 하죠. 자, 마찬가지죠? 단순한 처리 구조, 순차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동일하게 10과 25를 대입하고, 자, 그 다음에 연산자 C 언어랑 동일하죠. C와 자바의 기본 문법 완전 동일합니다. 자료형과 연산자. 왜냐하면 C에 확장되는 언어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출력해요. 여러분 출력 기호 알고 계시죠? 순서도에서. 아, 결과. 25를 출력한다. 자, 그런데 C 언어의 경우에는 printf 명령문을 써요. 자, printf 함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 언어니까. 자, printf는 인쇄해라, 포맷, 양식에 맞춰서 해서 10진 정수를 25를 찍고 역슬래시엔 줄 바꿔라라는 게 이 부분이 다르네요.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기서 결과 출력. 그쵸? 예, 썸 출력, 썸 속에 있는 값 출력. 정확하게 순서도로는 25가 출력되겠, 35죠? 35가 출력되겠죠. 주석. 자, 그런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쵸? 언어는 언어마다 표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썸의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에 자, 자바니까 함수가 아니고 뭐예요? 메소드. 자, 지금 printf C 언어는 출력하는 함수, 표준 함수고요. 자, 자바에서는 썸 내용을 인수로 받아서 출력을 할 텐데 메소드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린트 눈에 들어오시는 거 보이죠? 인쇄하는 기능의 메소드구나. 그냥 프린트가 아니고 주의할 점은 기존 시험에도 이 정도 수준이 나온 거예요. 다음에 출력 결과는 또는 빈칸. 자, LN이에요. 소문자 LN. 라인입니다. 그렇죠? 네. 찍고 줄 바꿔라. 자, 얘는 줄 바꿔라를 어떻게 해요? 역슬래시 N 줄 바꿔라. 이 표현 개행이죠. 뉴 라인. 저 라인을 바꿔라 라고 해서 찍고 줄 바꾸는 메소드를 이용한 거죠. 자, 그럼 메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포함을 아웃 속에 있는 프린트. 자, 아웃은 어디에 있는 객체인가요? 표준 객체 시스템 클래스. 자, C 언어는 그냥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표준 함수. 어디에? 이 함수 여기 헤더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include를 해줬죠. 이 파일 속에 이 함수 있어서 데리고 include 해서 쓰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표준 객체 시스템의 아웃 객체의 표준 입출력, 출력, 그러니까 출력 메소드 프린트를 소속을 명확하게 해서 클래스 객체 메소드 표현해서 자, 우리가 15 더하기 25 해서 30 출력한 거죠.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적으로는 여러분이 쉽게 접했고 이미 접했던 알고리즘이고요. 코드 부분 쪽에서는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아는 거 알고 있는 걸 다지시고요. 거기에 몇 가지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바 코드 방금 봤는데요. 여러분, 자바에서 지금 제가 정보 은닉을 표현을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접근자에 대해서 특별히 퍼블릭에 대해서 외부에 뭐가 있어야 실행 진행에 있어서 살펴보는데 그런 코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험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거 확인됐죠? 그러니까 자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C를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알고리즘 반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코드가 있을 때 C 표현이랑은 다른 메소드 표현이고 메소드 표현이다. 내가 주의할 건 LN이다 해서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 1번으로 시작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정수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정수에 대해서 이들 사이에 합을 구해요. 그러니까 합을 어떻게 해요? 정수 사이에 N1과 N2 두 개의 합이 아니고 이 사이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합도 반복해가지고 구하겠다 해서 반복 구조를 반복 명령문, 반복 문법을 살펴볼 수 있는 코드예요. 자, 지금 연도 나와 있는 건 2016년이면 C코드, 자바코드 안 나올 때예요. 알고리즘적으로만 공부하셨을 때예요. 자, 단서가 있어요. 자, 얘가 앞수, 뒷수기 때문에 N1은 N2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N1 더하기, 그쵸? 그리고 그 뒷수 해서 자, 언제까지? N2까지. N2보다 크면 그만하고 하는 정확하게는 반복 구조를 공부할 수 있는 코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추가하는 게 출력을 앞에서 메소드로 배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야 N1이 뭔지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받는 명령문이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바 코드 자, C코드 보시고 자바 코드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차이점 잘 찾아내시면 공부하는 방법 잘 잡으신 거예요, 감. 자,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인 있는 거 확인하고 두 번째 클래스 exam2예요.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확인하셨죠? 다른 메소드 없네요. 메소드 간에 처리해야 할 일을 고려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선언했고 다 인트네요. 정수 처리를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빈칸이 나온다면 이번 요 부분을 찍겠어요. 누적하는 용도의 서메이션 변수는 반드시 초기값을 제로해야 된다. 자, N1, N2 뭐예요? N1부터 N2 입력받을 준비하고요. 정수 준비. N은 뭘까? N은 여기에 있는 N. 반복 처리용 변수죠. 그죠? 반복용 제어 변수예요. 따져야 되니까. 그죠? 시작값과 끝값을 여러분이 따져야 되니까 N이 필요했어요. 즉, 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봐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길게 표현 안 했는데 얘네는 ready, 준비하는 작업이 조금 있습니다. 자, N1과 N2를 입력받습니다. 순서도로는 이렇게 그려서 N1, 쉼표, N2 하면 될 거예요. 자, C 언어는 이렇게 안 했는데 자바 언어는 이렇게 했네요. 자, C 언어의 표현 보자면 C 언어는 어떻게 can, F 쓰고 퍼센트, 쌍따옴표에 퍼센트 정수 받을 거야 하고 쉼표, 스캔F 함수의 양식에 얘가 중요했죠. 주소 연산자 해서 N1. N2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 더 적고 N2.
자, 중요한 건 여기 주소 연산자가 스캔F에는 표준 입력 함수로 쓰였다. 자, 얘는 C 언어예요. 자, 표준 입력을 하는데 C니까 함수. 자, 자바니까 함수가 아니고 메소드. 자, 가로 열고 닫았어요. 메소드. 넥스트 인트 이렇게 봤나 봐요. 그죠? 넥스트 인트. 자, 근데 넥스트 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정수로 받아라. 스탠다드 인풋 클래스 속에. 스탠다드 인풋 클래스 속에. 메소드. 이 표준 입력 메소드인 자바 코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생뚱맞게 밑줄하진 않아요. std,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스탠다드, 표준, 입력, 객체. 자, 넥스트, 인트 함수 하면 여기에 키보드에 나와 있는 그렇죠?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받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 내, 기억 장치 내 N1에 담는 처리를 하겠다. 이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std 인풋은 누가 지었어요? 바로 위에 보시면 내가 약속한 이름이에요. 자바에서 외워야 될 게 아니고. 자, 스캐너. 비슷한데요. C 언어의 스캔F 함수에. 자, 우리가 외부로부터 글자들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동작을 스캐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캐너 한 칸 띄고, 그죠? 네, 이렇게 객체를 제가 아까 객체라고 그랬잖아요. 객체를 하나를 선언을 해주고 공간을 만들어놔요. 뉴 공간 스캐너 시스템 인으로 해서 공간을 새로 new 해서 만들고, 그렇죠? 예. new 만들고 그때 만든 공간에 정수로 입력을 받아라. 표현이 이래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정수를 N1과 N2로 입력받았다. 자, 중요한 건 입력받기 위해선 변수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야. 자, 아까는 없었는데 갑자기 임포트 문이 나왔어요. 임포트. 자, 임포트. C 언어에서는 뭐였어요? include. 그렇죠? 우리가 스캔F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 std io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는 걸 먼저 전처리 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C 언어. 왜냐? 이걸 써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를 객체화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시켜요. 연결을. java.util의 스캐너 클래스, 표준 클래스를 포함시키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저게 이 실행 결과의 알고리즘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문법이에요. 구현하기 위한. 자, 여기서 만약에 알고리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알고리즘 N1과 N2 사이에 있는 거 반복해서 수를 증가하면서 누적한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포문 나왔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while문보다 포문을 좀 즐겨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while 아니고 for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축약한 표현도 있지만 포이치문이 가로 열고 세미콜론 나와서 문장 3개 나와 있죠. 자, 이건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반복 대상을 감싸고 뭐뭐하는 동안 반복하겠다. 자, 그래서 제어 변수의 시작값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종료값, 끝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언문으로 나오고 이 부분은 조건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텐데 그 증가, 감소 단위를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영역이에요.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입문. 그쵸? 네. 종료값, 증가값. 누가? 어떤 변수가 시작을 해서 이 값일 때까지 이렇게 변하면서 반복 처리하겠다예요. 그래서 n을 우리가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자, 이 문제의 시작값은 n1이 들고 있죠.
이 문제의 끝값은 N2가 들고 있고, 일씩 변해야죠.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니까. 자, 코드 부분 보겠습니다. N1은, 자, 시작값을 지정하고, 뭐라 그럴까요? 1 입력받고, 그렇죠? 예. 5 입력받았다고 할까요? 1과 5를 입력받았다. 그러면 이 1이 N에 먼저 들어가고, 자, 5일 때까지 작거나 같다죠? 1씩 증가하면서, 자, C 언어에서 배웠던 증가, 후위 증가 연산자 표현, 자바에서도 똑같아요.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는 표현이 N 뿔뿔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일씩 증가하는구나, 아무튼.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 증가값을 나타내는 이 누적 처리, n이 일씩 증가를 일씩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걸 여기서 n은 n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n 뿔뿔 해도 되고요. 뿔뿔 n 해도 동일한 일씩 증가 표현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5. 1에서부터 1이 5보다 작으니까 일단 여기 썸 들어와서 썸에다가 썸은 썸 더하기 n 합니다. 누적이죠. 여러분, 누적 부분은 순서도에서도 우리가 매우 반복적인 처리에서 많이 나왔던 반복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썸은 제로인데 그때부터 n이 1일 때 들어와서 1 더할 거예요. 그쵸? 예, 더하기 1. 자, 그리고 여기 뭐 없죠? 자, 포문에 실행해야 할 문장이 하나일 경우엔 가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처리하고 어디 가냐면 여기요. 뒤로 간다. 그래서 n이 2가 돼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2는 5보다 작니? 네. 그러면 더하기 2도 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3이 되고서 5보다 작니? 네. 작으니까 3도 더하고요. 올라가서 n이 4가 되니까 4도 더하게 되고요. 자, 5가 돼서 5는 5보다 작거나 같니? 네. 그래서 5까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럼 6이 됩니다. 6은 5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끝. 반복을 탈출해서 여러분 어떻게 두 정수에 대해서 출력하고 결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5 해가지고 15. 자, 1부터, 그쵸? 예, 1부터 5까지의 합은 뭐라고요? 15입니다. 그쵸? 15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자바에서 쓰이는 메소드를 다 일일이 되게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과 관련되어 있어서 특히나 출력 쪽에 메소드 프린트가 있고요. 프린트 ln. 자, 프린트 ln은 앞에서 봤었죠. 1번 사례에서 ln 줄바꿈. 자, 출력 후 줄바꿈입니다. 커서를 이동. 자, 그러면 ln이 없는 프린트는 뭐예요? 그냥 출력. 그쵸? 프린트는 출력하는 메소드. 프린트 ln은 뭐예요? 출력 후 개행. 그게 완성이에요. 행 바꾸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1 플러스, 자, 연결 연산자. n1 찍고 n1 1, 1부터 플러스 n2, 5까지, 뭐뭐까지의 정수의 합은 썸이다. 자, 여기까지의 다음에 한 칸 띄웠거든요. 줄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자, 이게 길어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꿨나 봐요. 결과는 옆에 정수의 합은 있고 15이다.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줄 바꿔서 이렇게 커서가 있을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자바 코드에 프린트 ln 메소드를 가지고 출력 결과 적어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프린트만 봐서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줄 단위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당연스레 공부하실 때 프린트 ln으로 나와 있을 땐 출력 결과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빈칸보다는. 그쵸? 네, 오히려 난이도가 쉬워요. 알고리즘이. 그럼 출력 결과가 나오고요. 그쵸? 예. 난이도에 대해서 좀 핵심 알고리즘 부분이다. 묻겠다. 그러면 빈칸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코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이번 시간엔 사례 3번까지 볼 텐데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어느 알고리즘이든 부분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있는 최소값, 최대값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자바 코드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알고리즘에서도 특히나 정렬에서도 나오겠죠? 가장 작은 값, 최소값과 가장 큰 값, 최대값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 포인트에서는 5개의 정수를 묶어놨어요. 자, C에서도 배열을 배웠고요. 자, C에서도 유사한 자료, 그러니까 동일한 자료형들의 모임, 메모리가 연속적이다. 이렇게 배운 걸 자바에서도 배열, 어레이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자바는 객체 단위로 자료를 만드는데, 자, 자바에서의 배열과 초기값 설정에 메모리를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5개를 묶어서 배열 썼다. 자, 그럼 배열 관련해서 뭐 스트링 배열도 있고 확장된 포문. 포문이 좀 전 예제에서 얘기했듯이 C코드랑 동일할 수도 있으나 반복해서 while보다 포문을 많이 쓰고요. 좀 변경된 표현이 보일 거라는 거. 그렇죠? 주의하시면 되고 2차원도 고려해서 배열을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자바에서 시험 범주에 속한다. 자, 일단 999 그쵸? 9999보다 크지 않는 정수라는 단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제일 작아. 자, 내가 제일 안 작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죠. 갱신해줘야죠. 자, 이건 교환이란 표현을 안 합니다. 갱신, 다른 값으로 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정을 해줘야죠. 자, 그럼 이 코드 C에서도 봤고 순서도에서도 매우 많이 본 코드예요. 그리고 개념이죠. 알고리즘. 자, 그러면 자바 코드인데 특징적으로 뭘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고요. 실체화를 해요. 계획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큰 그림, 그죠? 클래스를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이에요. 자, 틀을 찍어요. 어디에? 메모리에. 그죠? 그래서 얘를 실체로 만들면 그게 객체예요. 그죠? 예. 자, 객체들은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 인메모리. 그쵸? 예.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처리의 대상이면서. 자, 그럼 객체 속에는 뭐가 있죠? 크게 2가지가 있죠. 객체는 뭐예요? 속성, 변수. 그쵸? 속성, 각각의 속성들이 있고요. 애트리뷰트. 그리고 뭐예요? 각각의 기능들 해서 메소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입력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캐너 임포트 한 거는 이제 앞부분이랑 이제 동일하고 자, 이번 3번째 클래스 이그잼 3고요. 메인 메소드 안을 들여볼게요. 자, 메인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가로, 메인의 가로. 그렇죠? 네, 메인에 열고 가로. 다른 메소드 없다. 자, 그럼 메인에 있는 이 부분. 이게 뭡니까? 자바의 1차원 배열이죠. C 언어의 배열 문법이랑 좀 차이가 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바의 1차원 배열 객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하나를 객체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자, 그럼 C 언어와 뭐가 다를까요? 라고 해서 C 언어 한번 살펴보면요. C 언어에서 만약에 앞에 이그잼 3.C 코드 보시면 정수 5개를 관리하겠다. 그러면 int 그렇죠? 네. NUM 이름으로 생략해도 돼요. 근데 숫자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생략해도 됩니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정수 공간 5개 마련하는 거 동일하죠. 연속적으로.
근데 얘네는 그냥 단순 메모리고 자바는 객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int. 자, 요 가까로가 여기 오기도 해요. 앞에. 그죠? 예. int 가까로 넘. 자, 어쨌거나 요소들을 묶었죠? 예. 엘리먼트들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자, C 언어는 자바 언어는 순서도랑 다르죠? 이게 어디요?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첨자에 있다. 위치, 인덱스 0, 1, 2, 3, 4. 그죠? 예. 자, int 미니멈. 아, 이거는 min이라는 최소값. 자, 민을 초기값을 넣어줬어요. 내가 제일 작아.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min입니다. 아, 최소값. 결과 제일 작은 거 50 찍힐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반복을 처리를 하게 되겠죠? 반복을 처리를 해서 최소값 구하는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폼은 나와요. 네, 들여쓰기를 해서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폼은 나와요. 반복을 계속합니다. 초기값, n. 그쵸? 예. 그리고 n이 뭐보다 작을 때까지 n 뿔뿔 해가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반복 부분은 몇 회? 5회 반복을 해야 되죠. 자료가 5개니까 5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5번을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5번을 1부터 세도 되지만 첨자의 위치를 하나하나 비교하기 위해서 0번지서부터 0, 1, 2, 3, 4까지만 비교를 하면 돼요. 그죠? 5는 여기까지 하면 6개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비교해야 할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NUM의 0번지서부터 비교를 할 거예요. 누가? 민이. 그렇죠? 그래서 NUM의 끝에는 4까지가 있다라는 거죠. 4번째. 5번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0, 1, 2, 3, 4. 자,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0. 자, n 뿔뿔 플러스 1씩 되면서 물어보죠.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제가 하이라이트 강조를 했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부등호는 알고리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여기가 더 중요하죠. 우리 문제 풀 땐. 자, 넘버점 랭스는 처음 등장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최소한의 자바 수업 들었을 때, 특히 자바 수업 들어갈 때 나왔겠지만 넘버점 뭐뭐에 속한 랭스. 자, 얘는 객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객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메소드도 있지만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넘버 NUM 이게 뭐예요? 배열 객체죠. 여기서 숫자가 있는 숫자 배열 객체 1차원 배열 객체 1차원 배열 객체 속에 점 변수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랭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만들어주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배열 객체 내에 있는 기본 속성 값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 객체에 있는 속성, 랭스 속성. 자, 랭스 속성은 메소드가 아니니까 뭔가 어떠한 정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랭스 속성이 뭐예요? 배열 요소의 크기.
그냥 배열의 크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요소가 몇 개,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4까지 있지만 개수로는 5개죠. 자, 그럼 알고 보면 넘버.랭은 숫자 5란 뜻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반복. 5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5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5번 반복하는 부분에 n이 0, 1, 2, 3, 4일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3번 코드는, 자바 3번 코드는 5라고 이거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자, 5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5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앞에 있었던 포문 반복문에서는 4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니가 들어가요. 자, 순서도 공부할 때도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죠. 5개보다 작니이고요. 4는 뭐예요? 마지막 배열의 첨자가 4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니 해서 이하 표현, 얘는 미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이 순서도 부분에서 빈칸 또는 코드 부분에서 빈칸일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만약에 빈칸 아니면 의미 파악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최소값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내가 제일 작아라고 했던 넘버가 갑자기 등장한 값보다 크면 뭐예요? 최소값 갱신. 그쵸? 예. 최소값 갱신을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더 작은 게 나타났다. 나는 지금 제일 작다. 그럼 그럴 필요가 없이 포문만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중괄호도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될 확률도 높고요. 자, 그래서 디버깅과 관련해서는 C코드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우리 순서도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일단 자바와 관련되어서는 이 개념이죠. 클래스에는 객체가 있고 객체에는 변수 있다.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고 변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배열 객체와 관련해서는 몇 개의 코드를 보시긴 했지만 배열의 요소인 점랭스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자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자바 시간에 4번, 5번, 6번 그쵸? 나와 있는 건 팩토리얼과 관련된 C에서 재기호출 배웠던 걸 자바에서는 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재기호출을 구현할까? 메소드의 재기호출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재기호출 부분 묶어서 4번, 5번, 6번 코드로 자바 코드 살펴볼 것이고요. 만약에 C 수업 최소한의 C에서 코드를 보신 분들은 수업 듣지 말고 먼저 한번 코드의 차이점 체크를 하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7번째에 나와 있는 GCD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죠. 유클리드 호재법과 관련된 수업이 연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자바에서 OOP와 관련된 자바와 관련된 2개 코드가 강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이 강의 뒤에 추가로 2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C와 자바가 다르구나. 내가 그 다른 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강의를 완강하지 않으셔도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시작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더 힘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